오늘은 작년도 서인천고 기말고사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아주 간단한 문항이죠. 중심이 3,1이면서 y축에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반지름으로 써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3,1이면서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의 방정식은 5번을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에서는 1,2와 이런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얘는 간단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루트의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1하고 2를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대입해보시면 4 마이너스 6 더하기 12가 되면서 10이 되겠죠. 그럼 분모는 5가 되고 분자가 10인 거니까 정답은 2번, 거리가 2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에서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A가 2, 마이너스 1에다가 B의 좌표가 6,7이고 얘를 1대3으로 내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분하는 점의 X좌표인 A는 두 개를 더한 4분의 크로스해서 곱하니까 6에다가 얘네 둘이 곱한 6을 더하시면 되겠고, 4분의 12가 되니까 3이 되겠죠. 3. 그 다음에 B는 역시나 4분의 또 크로스해서 곱해보시면 7에다가 마이너스의 3이 될 테니까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자는 소리니까 일단 답이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수업 때 이제 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내분인 경우에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4가 되니까 x좌표랑 y좌표의 차이를 4등분을 한 값을 생각하면 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a와 b의 x좌표 보면 지금 플러스의 4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대3 내분점이면 x좌표가 1만큼 늘었을 거예요. 이게 4가 늘어나니까. 여기 있는 2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a 값이 3이라는 걸 바로 추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y좌표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8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플러스 8을 4등분해서 한 칸 가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y좌표는 여기서 이거의 4분의 1인 이만큼을 이동하니까 플러스 1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분한 간격과 얘네들 사이의 차이가 얘와 관련이 있다면 그 차이만큼을 등분해서 좌표에다가 나누어 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 넘어가도록 합시다. 4번에서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A의 값을 물어보셨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소리는 1차 항의 X계수랑 Y계수의 비율의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결국 A분의 4라는 놈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인 2가 같아야 될 테니 A의 값이 2인 거는 너무 쉽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 직선으로 갈 때 Y 계수가 2배가 됐으니까 X 계수도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A의 값이 결국 4라는 소리니까 어쨌거나 A의 값이 2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가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주셨는데, 일단 X좌표끼리의 평균값이죠. 무게중심이니까. 그러면 평균을 내면 A 플러스 1의 나누기 3인데, 나누기 3을 해서 1이 된 거니까 얘는 3이 되면 되겠고 A의 값이 2가 되겠죠. 마찬가지 Y좌표의 평균값이 베타니까 베타라는 값은 바로 구합시다. 3분의 평균 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의 플러스 8이 될 테니까 얘는 4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해서 이거 A가 아니라 알파네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 주시게 되면 어쨌거나 값은 6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 6번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A, B라는 선분의 길이가 2 루트의 13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루트가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 A, B의 길이의 제곱은 4 곱하기 13에서 52가 될 거고, 실제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보시게 되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6칸 차이니까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6에다가는 16을 더해야 52가 되는 거고, 양수 알파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알파의 값이 4라고 대답하셨으면 됐던 문제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7번에서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a가 b보다 작다 하고
b가 c보다 작다로 풀어줘야지만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랑 a가 c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이게 성립했을 때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성립했을 때 이게 되는지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유는 이렇게 쓰게 되면 b와 c의 대소가 여기에 반영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a가 c보다 작다랑 b가 c보다 작다를 연립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쪽은 올 수 있지만 이쪽에서 이쪽은 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이유는 마찬가지로 a와 b의 대소를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경우에는 붙어있는 두 개를 연립을 해주셔야 된다. 그럼 저 경우에서는 5x의 마이너스 4가 3x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풀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3x 마이너스 2가 4x의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 부등식 풀어주시면 2x가 2보다 작은 거니까 x는 1보다 작겠고, 아래쪽 풀어주시게 되면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3부터 x가 1까지가 되겠고요.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등호가 한쪽만 들어갔으니까 빼주시게 되면 정답은 4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4번이겠죠. 8번입니다. 절대값 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원점으로부터 내용물에까지의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11씩 더해주시게 되면 10부터 2x가 12까지가 되겠고, 5 이상 x가 6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일 거니까 더하면 11,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도 그냥 공식 문제죠. 원점이 중심인 원 위의 점 마이너스 3,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하나씩 갈아 끼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씩 갈아 끼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y 10이 되겠고, y는 3x 플러스 10이 그냥 우리가 찾던 접선의 방정식이 될 테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3이 되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10번 보시면 이러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 그랬는데, 지금 좌변에 있는 2차식을 편의상 fx라고 한다면 fx의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항상 x축보다는 위에 있거나 혹은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까지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결국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소리겠네요. 그럼 지금 x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를 쓰시게 되면 k-1의 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정리하시면 k의 제곱 마이너스의 3k 마이너스의 4가 0보다 작아질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k의 값이 4까지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이 범위에서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11번은 4차 방정식인데, 지금 3차하고 1차가 없는 걸 보니까 보기차 방정식이야. 보기차 방정식인데, 보기차 방정식은 x제곱을 하나로 보고 생각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x의 4승에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4는 x의 제곱 플러스 6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곱으로 인수분해 시킬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두 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의 i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각각 알파 베타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구하시게 되면 두 놈이 다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정답은 8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에서는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저러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의 x좌표의 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이러한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뭐 p라고 씁시다. 그리고 좌표를 a,a-1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했으니까 AP하고 BP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재야 되니까 제곱을 해서 보시는 게 당연히 편할 거고, 거리를 직접 재보시게 되면 a-5의 제곱에 플러스, 여기서 6을 빼니까 a-7 제곱 되겠죠. 그리고 b까지의 거리는 a-4의 제곱에, 이번에 y좌표에서 또 4를 빼면 a-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써보고 나니까 a-5의 제곱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서 이것도 전개할 때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 있으니까 빼고 1차 밑으로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14a에 플러스 49하고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16하고가 같아집니다. 넘겨주니까 14에서 8을 빼면 6a인가요? 6a. 그리고 16이 넘어가니까 얼마 되니? 16이 넘어가면 33이죠. 33. 따라서 양변을 6으로 나눠주게 되면 3으로 약분했을 때 2분의 11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1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저런 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무늬만 근거계수의 관계야. 그러니까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리고 감마 알파를 계산했을 때 2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통해서 저걸 열심히 전개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 됐든 3차 방정식이 됐든 근각계수의 관계를 배우고 나서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죠.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좌변 x3승 x제곱 2x의 4라는 애는 사실 x-알파, x-베타, x-감마의 꼴로 인수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플러스 감마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요 식은 항등식이죠. 요 식의 좌우변에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를 대입해야 저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 정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좌우변에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1 지워지고 4 빼기 2니까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 되네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고 저기는 1 더하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3번 뽑아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나머지 인수가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넘겨주시면 답은 1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4번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뭐 이러한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관련된 거 쭉 써놓고 그러고 나서 문제 풀자라고 얘기했었어. 일단 x의 3승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 거죠. 그러니까 허근의 출처는 일단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야. 오메가 바까지 물어봤으니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의 합이든지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든지 일단 두 놈은 전부 근각계수의 관계로부터 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오메가의 3승의 값이 지금 1 더해서 0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오메가 바의 3승 역시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 이제 취향인데 저거 오메가의 제곱분의 1하고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을 그냥 직접 통분하셔도 됩니다. 통분한다면 오메가의 오메가 바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제곱 곱하기 제곱이니까 분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분자가 곱셈 공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값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린 또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죠. 3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3승의 값이.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한테 줄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한테 주세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만 저쪽으로 넘겨보시면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사실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아. 그럼 마찬가지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도 마이너스 오메가의 바랑 같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자 그랬으니까 결국 얘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될 거고
값이 아까 1이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에요. 15번은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주어진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두 개 더해집니다. 일단 2차식 두 개 주어졌으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보니까 x-2y에 x 플러스 y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가능한 건 x가 2y인 경우인데 x가 2y가 되는 걸 아래쪽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 4y제곱 2y제곱이니까 6y의 제곱은 6이 되네. 그러니까 y의 제곱이 1이라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고 x랑 y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순서상으로 표현해보면 y가 1일 때 x는 2가 되죠. 2,1하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엔 y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경우에 그러면 제곱했을 때는 x제곱일 거니까 얼마 되죠? 3x제곱인가? 3x제곱은 6이 되면서 x의 제곱이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번엔 둘이 부가 서로 반대인 거기 때문에 x가 루트 2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y가 루트 2 뭐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알파랑 베타가 양수라 그랬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4개의 순서상 중에서 양수인 거 얘네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그냥 3이 답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6번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3차 방정식의 개수 중에 저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없애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느낌상 2로 될 것 같죠? 2를 집어넣으면 4a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조립제법으로 하나 해봅시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실근 하나 찾을 수가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1하고 a-2랑 4 빼기 2a하고 마이너스 8이야. 조립제법을 해보시게 되면 1, 2, a, 2a, 4가 남고 없어지죠. 그럼 결국 남는 애는 x-2랑 x의 제곱 더하기 a의 x의 플러스 4랑 해서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이 되라 했으니까 여기 이미 실근이 하나 나왔단 말이야. 그럼 결국 여기서 허근을 가져주면 되겠고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의 16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 작겠죠.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7개만 정답으로 하셨으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이 되라는 이야기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실근이 3개가 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3중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x는 2라는 근이 등장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x-2의 제곱이 돼서 2를 중근으로 가져버린다면 2만 3개 나오는 거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1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돼.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얘를 전개해보니까 2차랑 상수항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이 마이너스 4가 여기에 없었던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7개와 여기에 1개를 더해서 8개를 정답으로 얘기하셨어야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낚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17번입니다. 17번. 두 직선과 0,1을 지나는 직선 L이 직각 삼각형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저 직선 잘 보시면 얘도 0, 마이너스를 지나고요. 얘도 0, 마이너스를 지나. 그러니까 지금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하고 3x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하고 얘네 둘은 0,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애들이에요. 근데 0,1을 지나는 직선 L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수직이 아니니까 0,1을 지나가는 애랑 둘 중 한 놈이랑 수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얘가 귀찮네. 지금 L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M이라고 하고 요거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충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있다고 치면 얘 L하고 M하고 N하고 이렇게 있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M과 N은 수직이 아니잖아요. 얘가 N이 되고 얘가 M이 되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관계 형성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이제 수직이 되게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A 값을 결국 결정하시면 되니까 L의 값을, 그러니까 직선 L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직선 L이 0,1을 지난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흰색 경우를 볼게요. 즉 직선 L하고 직선 M이 수직인 경우. 그러면 직선 M의 기울기가 얘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수직이 되려면 L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어주면 돼. 그럼 L이라는 애는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하필이면 또 고맙게 Y절편 주셨으니까 더하기 1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 1. 근데 얘가 A,2를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2는 2분의 1의 A에 플러스 1이 되겠고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A의 값이 2가 되겠죠. A의 값이 2.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능한 것이 L하고 N이 수직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N의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되겠다. 그죠? 역시나 0,1을 지나가는 직선이 될 거고 얘가 A,2를 지나가니까 이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A의 플러스 1에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두 개 더하자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닥 깊은 생각을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17번까지고 이제 18번부터는 조금씩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죠. 서인천답게. 일단 18번을 보면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그럼 원C부터 좀 찾아봅시다. 간단한 거니까. A가 4,-1이죠. B가 10,7입니다. 10,7. 그럼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시면 C는 얘네들이 중점일 거니까 14의 절반, 6의 절반. 얘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뭐 아무 데까지나 잽시다. 얘까지 재면 3칸에 4칸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C라는 원은 x-7의 제곱, y-3의 제곱은 25가 되는 뭐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점 P와 P는 지금 마이너스 2,2분의 3인데 지금 딱 봐도 대입하면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점인데 얘하고 이제 원 위에 있는 점 C하고 해서 삼각형 OPS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점 S의 개수를 이야기해달래요. 그럼 일단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상황을.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P는 원 밖의 점이죠. P. 그래서 뭐 이렇게 P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2,2분의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삼각형이 OPS인데 O 원점이잖아요. 원점 대입하면 성립 안 하지. 그러니까 원도 밖의 점이야. 뭐 이렇게 있다 생각해 봅시다. 뭐 여기에 원점이 있어. 그 다음에 원 위를 돌아다니는 한 점 S를 잡겠대요. 이렇게 S를 잡아서 삼각형 OPS. 그러니까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개의 점 중에서 O하고 P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는 누가 결정할 거냐면 이 높이가 결정하겠죠. 요 높이가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H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S가 원 위의 점이니까 계속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H가 분명히 가지는 값의 범위가 있을 건데 그걸로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분 OP의 길이를 재보면 3분 OP의 길이는 두 칸이니까 4죠. 그리고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겠고 여기다가 루트 씌워줘야죠. 그러면 4분의 16에다가 4분의 9를 더하니까 4분의 25 루트 씌우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2분의 5.
그럼 삼각형 OPS의 넓이를 편의상 S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2분의 5에다가 높이 H니까 4분의 5의 H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H라는 값이 가져갈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볼 건데 이 H는 삼각형의 높이이면서 동시에 원 위를 움직이는 동점과 밖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거리. 이 직선은 정해져 있으니까 직선 OP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시게 되면 Y는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냐죠? 마이너스의 4분의 3의 X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X. 그러면 우리는 거리를 재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3X 플러스 4Y는 0이 되겠고 얘부터 원의 중심 C까지 C의 좌표가 아까 7,3이었죠. 얘네 둘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뺀 게 최대 최소값이 되고 그 최대 최소가 H의 범위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얘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쭉 재시고 수직인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만큼 빠져있는 요 길이가 최소 높이가 될 거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한 번 더 해준 게 최대 거리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H라는 I의 범위가 될 거라고. 그럼 일단 이 C라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해보면 그 D를 먼저 좀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3, 4, 5분의 대입하시면 3, 7, 21에 4, 3, 12가 되니까 5분의 3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5분의 33.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5였으니까 최소값은 이제 H의 범위가 등장하겠죠. H의 범위가. 최소 범위는 5분의 33에서 5를 빼주면 되는 거고 5가 5분의 25니까 5분의 8부터 시작하겠죠. 5분의 8부터. 여기다가 5를 더해주면 5분의 33에다가 25를 더해주는 거니까 5분의 58까지가 H의 범위가 됩니다. 5분의 8부터 5분의 58까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됐던 건 이제 이 H가 아니라 삼각형 OPS의 넓이였고 삼각형 OPS의 넓이가 아까 4분의 5H였죠. 4분의 5H. 여기다가 4분의 5씩 곱해줍시다. 여기다가도 4분의 5를 곱하고 얘를 이제 S로 바꾸시면 되겠고 여기다가도 4분의 5를 곱해주시게 되면 여기 5 두 개 죽고 여기 5가 두 개 죽죠. 따라서 우리가 범위를 구해낼 수가 있었는데 그 범위가 2부터 이제 S의 범위가 되고 얘는 4분의 58이니까 2분의 29 이렇게 되겠죠. 2분의 29. 자, 그럼 생각을 잘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어쨌거나 이 S라는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그럼 범위가 2부터 2분의 29니까 이제 14.5까지 가는 거고 그럼 자연수 S가 될 수 있는 값이 2하고 3하고 4하고 쭉 해서 14까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2라는 값은 우리가 범위를 구했을 때 한 경계값이었어요. 경계값으로서 얘가 하나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최소 높이를 가질 때, 지금 작을 때잖아요. 최소 높이를 가질 때가 요 경우가 넓이가 2가 되는 순간이고 이러한 순간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죠. 높이가 5분의 8이었던 순간이었을 거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최소가 되는 순간.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몇 개씩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얘가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3이 되는 경우. 그러면 넓이가 3이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4분의 5h를 해서 3이 된 거고 그럼 h가 5분의 12였을 거란 말이죠. 얘가 되는 순간은 아까 최소 높이가 5분의 8이었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분의 4만큼 더 멀어지는 거니까 이쪽에 하나 해서 높이가 5분의 12가 되는 지점은 두 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경계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걸 만족하는 점 S가 두 개 있었겠죠. 끝까지 가면 이 경계가 14.5였으니까 14가 되는 순간도 두 개 있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 S의 개수를 셀 때 넓이가 2가 됐던 순간은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두 개씩 있었는데 그 두 개가 14부터 3까지 12개 있었던 거겠죠. 따라서 1하고 24를 더해주시면 되겠고 답은 25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19번으로 갈게요. 다항식 px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합니다. 일단 기억에서는 a의 값이 1일 때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1이면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기억을 보시면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바로 할게요. x의 제곱 더하기 bx의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가 해가 x는 1 하나밖에 없어야 된답니다.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이 x-1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1,0에서 접하게 되고 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은 없겠지만 0이 되는 지점이 딱 하나만 존재할 거니까 저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1인 거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 c가 1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b래요. 그럼 c가 1이니까 마이너스 cx 하면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b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이제 구하자는 건데 얘는 x 빼기 2의 x 더하기 1이니까 풀어주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하겠죠. 잘 써놨으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맞는 설명이. 니은 보시면 2차 부등식 p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저렇게 된답니다. p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뭐 지금은 a, b, c 중에 값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얘 해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인데 지금 보면 2차식인데 0보다 크다의 범위가 두 값 사이로 등장을 했어요. 만약에 저 기억에서처럼 아래로 블록했다면 0보다 큰 지점은 벌어지는 범위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모이는 범위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블록해서 0보다 커지는 지점이 이렇게 두 지점 사이로 나와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일단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a의 값이 음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경계 지점이 마이너스 3과 5로 잡혔다는 이야기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을 풀었을 때의 실근이 이 두 개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걸 실제로 두 개 더하면 2가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의 2의 2가 되겠죠. 마찬가지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곱은 얘네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15겠고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의 15의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대입을 해봅시다. 지금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마이너스 떼고 대입하셔도 되겠고 c 대신에 15a 그리고 b 대신에 2a 대입하시면 되겠고 a는 0이 아닌 음수값이 없죠. 그러니까 약분하시고 2까지 치우면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a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이 굳이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거나 0이 아니라는 조건을 통해서 저렇게 구하실 수가 있었다. 디귿은 a가 0보다 크답니다. a가 0보다 크고 지금 준 조건 하나 보니까 c-의 4a분의 b의 제곱이 0보다 크대요. 이걸 보고 어디선가 많이 본 느낌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4배를 해도 0보다 크겠죠. 양변에다가 4a를 곱해주시게 되면 4ac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시면 b제곱 마이너스의 4ac가 0보다 작게 되고 이건 2차식 px에 대한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겠고 x축이 이렇게 떠 있고 그죠? 여기가 px가 되는 이런 함수의 개형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지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냐?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 맞는 걸로. 자, 20번으로 갑시다. 20번.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3개의 실수 ABC에 대해서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좀 바꿀게요.
일단 문제 계속 읽어보면 일단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줬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심지어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했으니까 내분 외분 관계에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2배의 PR이 3배의 QR이 저런 조건은 우리가 문제 풀면서 많이 봤던 조건이니까 그냥 바로 비율 관계로 바꿔서 써주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2배의 PR 하고 3배의 Q의 R이 같기 때문에 이거 비율로 바꿔주시게 되면 PR 대 QR의 길이의 비율은 3대 2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3대 2. 마찬가지 두 번째 2배의 PR 얘하고 그 다음에 3배의 RS가 같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PR 대 RS가 3대 2라는 비율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삼각형 OPS의 넓이가 15일 때 A, B, C를 뭐 이제 계산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일단 여기 적혀 있는 X 좌표 순서대로 대소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직선 Y는 X-3 이렇게 있으면 P 뭐 비율은 모르겠어요 아직. 비율은 모르겠는데 반드시 PQRS 순으로 꽂혀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X 좌표의 대소가 저렇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걸 감안해서 이제 이 그림을 확인해 보면 PR 대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 QR 여기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3대 1이에요. 다시 3대 2란 이야기죠. 3대 2. 그러면 1대 2라는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1대 2. 얘는 이제 해석됐어. 밑에 보시면 PR 대 RS. PR 대 RS의 비율이 3대 1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1대 2였으니까 여기에 3이 배당됐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가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지?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R이라는 점이 QS라는 성분의 중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PQ는 그 길이의 절반이 되는 상황이 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OPS의 넓이가 15래요. OPS의 넓이. 그럼 뭐 원점은 이렇게 밖에 어딘가에 빠져 있을 거니까 OPS면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이 삼각형의 넓이가 15란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P라는 점은 X좌표, Y좌표 상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얘를 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값이 작은 게 편하니까 OPQ를 좀 볼게요. OPQ.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15였으면 1대 2대 2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이 삼각형의 값의 넓이가 3이라는 이야기야. 3. 그럼 다시 원점의 좌표는 0,0이고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 Q의 좌표가 A, A 빼기 3인데 이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3이라는 이야기는 한 점이 원점이니까 우리가 편한 공식 하나 있죠. 절대값에 XY 이렇게 곱하는 거.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3 빼기 A가 될 거고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4A인데 이 두 개의 값을 빼서 절대값 안에 넣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왜 2분의 1 썼죠? 3인데. 그럼 이거 2를 넘겨주면 6이 되겠고 여기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이니까 3A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3은 밖으로 나가고 절대값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절대값에 A 플러스 1의 값이 2가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했는데 지금 얘를 풀어주면 A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이 중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은 1밖에 없어요. 1밖에. 그래서 A의 값이 1이라는 거는 찾게 됐어요.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A, B, C잖아요. Y좌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1대 2대 2라는 비율은 곧 X좌표 간격의 비율이랑 똑같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Q의 X좌표가 1인데 얘네들 사이에 X좌표 간격이 2였으니까 나머지 두 점들끼리의 X좌표 간격은 4가 되면 되죠. 그럼 1부터 4까지 가니까 B의 값이 5가 될 거고 여기서 4만큼 더 가니까 C의 값이 9가 되겠네요. 그죠? 마무리. A의 값은 1이었고 B의 값은 5였고
C의 값이 9였으니까 빼고 더하게 되면 정답은 5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도 이 약간 수학하에 있는 집합 느낌이 좀 나는데, 난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했던 말은 이 문제였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한 문제는 맞춘 거야. 보면 A 문제를 맞췄냐, B 문제를 맞췄냐, 둘 다 맞췄냐인데 적어봅시다. A 문제 맞힌 애들, B 문제를 맞힌 애들과 둘 다 맞힌 애들이 이렇게 있겠죠. 얘는 몇 명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A명이라고 할게요. A명. 그 다음에 B, 얘도 몇 명이 맞췄다는 말이 없으니까 B명이라고 합시다. B명. 그러면 다 맞힌 애들은 전체 학생이 30명이었기 때문에 30-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집합을 배운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A 문제를 맞힌 애들, B 문제를 맞힌 애들에서 여기 A명, 여기 B명, 여기 30-의 뭐 A 더하기 B 뭐 이렇게 이제 둔 거라고. 서로 소인 세집합으로. 이렇게 쪼개놨어. 자, 그럼 얘네들이 각각 몇 개의 사탕 초콜릿을 받는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A 문제를 풀었을 때는 사탕 2개 준대요. 사탕 2개. B 문제를 풀면 초콜릿 3개 준대요. 여긴 초콜릿 3개야. 그 다음에 둘 다 맞추면 사탕과 초콜릿을 1개씩 추가로 넣어준대요. 추가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여기서 사탕을 2개를 받았는데 B를 맞추면서 사탕을 하나 더 받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탕을 3개를 받는 애들이라는 얘기야. 사탕을 3개 받는 애들. 이해되시죠? 그럼 초콜릿을 얘네들은 3개씩 받았는데 얘네들 또 하나씩 더 받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초콜릿을 총 4개 받는 애들이 된다고. 4개 받는 애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40개의 초콜릿을 모두 나눠줬다 했으니까 초콜릿 전체 개수가 40이 돼야 되죠. 그리고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의 개수 차이가 5개 미만이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 사탕 초콜릿의 총 개수를 표현해 줄 이유가 있어 보여요. 일단 사탕 개수를 생각해 봅시다. 사탕 개수. 사탕은 A 문제를 맞췄던 A명이 2개씩 받으니까 일단 이 A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개씩 받는 애들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플러스 3에 30-의 A 플러스 B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전개해보면 이 A에 플러스 90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의 B가 되겠고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그리고 플러스 90 이만큼의 사탕이 원래 있어야 됐겠죠. 마찬가지 초콜릿의 경우에는 이번엔 B명의 학생이 3개씩 받아야 되니까 3B 그죠? 그리고 둘 다 맞힌 애들이 4개씩 받아야 되니까 플러스 4에 30-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됐겠네요. 전개하면 3B의 플러스 120에다가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의 B가 됐겠고 마이너스 4A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니까 플러스 얼마 되죠? 마이너스지? 플러스 3B에서 4B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에 120 이렇게까지 일단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콜릿의 전체 개수가 40이었다고요. 40. 그러니까 이거 넘겨주시게 되면 결국 B라는 애는 80 빼기 4A라는 관계식이 일단 하나 등장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A 문제만을 해결한 학생 수 A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조건을 해석해줘야 되는데 초콜릿과 사탕 개수의 차이가 5개 미만이다. 그러니까 4개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초콜릿이 40개잖아요. 40개. 그럼 40개가 있는 거랑 5개 차이가 나려면 5개 미만으로 차이가 나려면 이 사탕의 개수는 54개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46개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런 범위를 가져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4개 이하로 5개 미만의 차이니까 4개 이하로 차이가 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A랑 B의 관계식이 있었기 때문에 B 대신에 여기다가 이 값을 대입하고 A에 대한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입해보면 46보다 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에 80 빼기 4A
그리고 플러스 9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54 이렇게 되겠죠. 54. 그럼 이 가운데를 전개해 보시면 46에다가 플러스 240에 플러스 12a 그리고 플러스 90 여기가 5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2a에서 a가 빠지니까 여기 11a가 될 거고 90에서 24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50.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150씩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150씩 더해주시게 되면 이쪽이 196이 될 거고 11에 a가 되고 150이 더해지니까 이제 204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204. 그럼 양변을 11로 나눠주시게 되면 11분의 196부터 그죠? 그 다음에 a가 11분의 204까지 가네요. 11분의 204. 그래서 나눠서 개수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이게 지금 11분의 196이거든요. 11분의 196이면 이게 얼마 되니? 196을 11로 나눠봅시다. 그럼 1 올라가고 11에 이게 86이니까 17점 얼마네요. 17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 204를 또 11로 나눠볼게요. 204를 11로. 그러면 1 들어가서 11 되고 여기가 94가 되고 8 올라가고 88. 그러니까 여기 18점 얼마네요. 그죠? 18점 얼마. 그럼 17점 얼마하고 18점 얼마 사이에 a가 있는 거니까 a는 당연히 사람의 명수니까 자연수겠죠. 그러니까 17명이 뭐래니? 18명이죠. 17명보다 많은 거니까 18명만 가능하겠네요. 지금 17점 얼마랑 18점 얼마의 사이에 있는 유일한 정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4번이에요. 자, 22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점하고 삼각형을 연결해서 만든 다음에 중심이 a, 3a인 원이 삼각형과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지금 물어봤는데 항상 이제 모르겠으면 상황을 좌표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원점이고 a가 8,0인데 x축 위의 점이니까 한 이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b는 4,20이니까 얘가 8이었으면 여기 정중앙에서 쭉 올라가서 이런 곳에 b가 있겠죠. 얘가 4,20이 돼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O와 A의 정중앙에서 쏘아 올라간 애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이고 동시에 지금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중심이 A, 3a인 원을 봐야 되는데 일단 A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움직이는 애야. 움직이는 애. 근데 이 중심이 y좌표가 3배 되는 거를 보면 y는 3x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원점부터 b까지의 기울기가 5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단 약간 완만한 기울기로 이렇게 가는 이러한 y는 3x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여기다 고정해 놓고 반지름 1짜리인 원을 계속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지. 했을 때 여기 있는 OAB하고 한 점에서만 만나고 싶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 만날 거니까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사이즈 고정되어 있고 그럼 최초로 만나는 순간 끌어내리다가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 이렇게 접하는 게 순간이 한 번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와서 이번에 이쪽 변과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또 내려보면 여기에 접하는 순간도 있겠죠. 이렇게 또 더 내려가서 여기를 지나가는 상황도 있겠네요. 원점을 지나가는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케이스 말고는 없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쁘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쁘게 그리면. 좌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점이 얘가 이제 8,0이었고 그 다음에 B가 아까 얼마였니? 4,20이었죠. 4,20.
해서 이제 이 y는 3x라는 직선을 따라서 중심이 여기 위에 다 꽂혀 있고 이 삼각형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더라. 그럼 일단 경우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원의 중심이 a, 3a였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단 가장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애는 중심으로부터 원점 지나가는 거니까 중심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그냥 반지름이 나와버리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루트 10의 a인데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를 쓰려면 마이너스 달아서 써주셔야 되고 그게 1인 경우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인데 반지름의 길이고 현재 a가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아서 써준다.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경우. 즉 중심은 일단 a, 3a가 되는 원인데 얘가 지금 어디에 접했냐면 OB라는 변에 접했어요. 그럼 B가 4,20이기 때문에 직선 OB라는 의 방정식은 Y는 5X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 여기에 접한다는 이야기니까 얘하고 5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하고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거리를 재보시면 루트 26분의 대입하면 5a의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루트의 26분의 2배 a가 되고 그 길이가 지금 1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거 절대값 벗긴 이유는 이제 이쪽에 있는 상태는 전부 다 a가 양수기 때문이야. 따라서 a는 2분의 루트 26이 됩니다. 2분의 루트 26.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보기를 보면 이 숫자 자체가 주는 불안함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지.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분 뭐 이런 데 있고 2분의 루트 26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 세 번째 케이스는 원이 더 올라가서 이제 변 AB에 접하는 경우 변 AB에 접하는 경우 그럼 역시나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3a이고 직선 AB의 방정식을 볼 건데 아까 맨 처음에 삼각형 OAB가 2등변이라 그랬어요. 그럼 OB의 기울기가 5였으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겠지? 마이너스 5.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면서 8,0을 지나가야 되니까 상수항은 40이 되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이 원의 중심과 5x 플러스 y 빼기 40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1이 다시 나와주면 되겠네요. 또 거리를 재보면 루트 26분의 a하고 3a를 집어넣으니까 이번에는 5a에다가 3a니까 8a죠. 8a 빼기 40이 되고 얘가 지금 1이란 소리야. 그러면 절대값의 8a의 마이너스 40은 루트의 26이 되겠고 양변을 8로 나누시면 절대값의 a 마이너스 5는 8분의 루트의 26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따라서 a라는 값은 5 플러스 마이너스의 8분의 루트 2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총 4개의 a 값이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애랑 표시해드리면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구했던 요런 애 해서 이제 여기 2개니까 총 4개 값이 나온 거죠. 이 4개의 값을 다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얘네들을 2개 더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소가 될 거니까 합이 10일 거고 얘네들은 뭐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 주시면 될 테니 정답은 몇 번이니? 1번 10-10분의 루트 10 더하기 2분의 루트 26이 정답이 되겠죠.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3번인데 이게 좀 풀면서 이게 맞나 싶은 뭐 그런 문제였어요. 일단 그림의 상황은 이러한데 x축과 y는 mx에 동시 접하는 이러한 원이 있답니다. y는 mx와 x축에 동시 접하는 원인데 이 원이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이제 p라 그랬고 반지름의 길이가 k 3승이래. 아니 그러면 일단 x축과의 접점이 p란 소리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쏘면 중심을 지나간다는 소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y는 mx라는 애랑 만나는 점이 q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점에서 또 수직으로 쏘면 만나는 거니까 수직으로 쏴볼게요. 수직으로 쏘고 여기서도 수직으로 이렇게 쏘고, 수직 맞나? 아무튼 수직으로 이렇게 쏴서 만나는 지점이, 요 지점이 원의 중심인데, 뭐 여기 그냥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돼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K 3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가 K의 3승이라는 소리죠. K의 3승. 그러면 이 A라는 점에 X좌표는 내가 모르겠는데 Y좌표를 K 3승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얘는 P, 0이 되겠고, 이렇게 쓰면. 괜찮죠? 자, 이어서 문제를 좀 봅시다.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 이제 극선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ROP의 넓이가 4래요. ROP. 이제 요 I의 넓이가 4일 때 구하고 싶은 게 이제 K제곱분의 M의 값을 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그림이 나오면, 이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접선 두 개하고 극선이 나오는 상태에는 얘하고를 연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수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OA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놈의 기울기가 원점부터 얘까지의 기울기니까 P분의 K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P분의 K 3승. 그럼 P분의 K 3승이면 직선 PR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직선 PR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K 3승분의 P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지금 저 R이라는 점의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선 PR의 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K 3승분의 P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요 점을 지나가야 하니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 3승분의 p의 x에 플러스 k 3승분의 p의 제곱이라는 직선이 직선 PR이 돼요.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r이었기 때문에 r의 좌표가 0, k 3승분의 p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삼각형 ROP의 넓이가 4라고 하셨고요. 이제는 실제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넓이 구해보시면 밑변 길이가 P의 높이가 K 3승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2를 넘기시면 8이 될 거고, 이쪽은 K 3승분의 P의 3승인데 얘는 K분의 P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유일한 실수는 2니까 K분의 P의 값이 2가 될 거고, 따라서 P가 2K가 된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게 됩니다. P가 2K.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K, 0이었고 얘가 2K, K 3승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뭐가 있냐면, Q가 접점이었기 때문에 얘부터 Q까지의 거리도 역시나 반지름 길이 K 3승이 떠야 돼요. 근데 그 거리는 이 A라는 점으로부터, 즉 2K, K 3승이라는 점으로부터 mx 빼기 y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K 3승이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거리를 재보면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가 되겠고요. 그죠? 그 절대값에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2mk의 마이너스 k 3승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값이 k의 세제곱이라고요. k의 세제곱. 그럼 절대값의 2mk 마이너스 k 3승은 k 3승의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을 k로 나눌게요. 양변을 k로 나눠주시면 절대값의 2m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고 k 제곱에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문제에서 k가 양의 정수, 그러니까 k가 지금 자연수라는 강력한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곱한 거 여기다 적을게요. 그럼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에 4m의 k의 제곱에 플러스 k의 4승이 될 거고, 우변에서는 k 4승에 m제곱 플러스 k 4승 됩니다. 해서 k 4승, k 4승이 날아가게 되고, 모든 항에 m을 들고 있으니까 m을 약분해 주시게 되면 4m 마이너스 4k의 제곱, 얘랑 k의 4승의 m하고 이렇게 이제 같게 돼요. 해서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주시게 되면은 k의 4승의 마이너스 4의 m하고 플러스 4k 제곱하고가 합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k가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k가 어쨌거나 자연수면 실수기 때문에 얘 2k 제곱이죠. 2k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k가 심지어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양수랑 얘랑 더해서 0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즉 k의 4승의 마이너스 4의 m이라는 애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m의 값이 또 양수라고 문제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직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얘는 또 양수니까 약분하시면 k 4승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k의 4승이 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k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은 1 아니면 없는 거죠. k의 값이 1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제 뭐 k제곱분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m도 필요한데, k가 1이라 했으니 다시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k가 1일 때, 뭐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면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3m의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그래서 m의 값이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다 한 것 같네요. 그럼 문제에서 원했던 게 k제곱분의 m이 맞죠. 근데 k가 1이었으니까 결국 m의 값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답이 3분의 4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할 거 차분하게 계산하고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서 k 값을 찾냐 못 찾냐가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해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